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행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결자 해지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때문에 사실 주가지수 코스피가 거의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었죠. 2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모습들이 역시 삼성전자를 빼고 나면 지난주 삼성전자 제외 코스피 지수는 2710포인트 정도 수준이었다. 결국 삼성전자의 하락이 2400을 깨는데 아주 큰 몫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결자 해지가 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의 급반등,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가 같이 연결되면서 삼성그룹주들의 급반등이 나타났고, 2차 전지도 IRA 폐지가 사실상 좀 힘든 것 같다라는 평가 분석 속에 2차 전지도 일단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일부 정유라든지 미국 쪽에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정유나 자동차 이런 쪽도 움직임이 있었고요. 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늘 좀 주가들이 빠졌는데, 이런 것도 트럼프 당선인의 인선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또 받으면서 아직까지도 트럼프 당선인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누구를 임명한다는 어떤 인선 문제, 이런 이슈로 영향을 받는 하루였습니다. 지수로 보면 급반등이 나왔지만 또 그렇게 유쾌한 분위기는 또 아닙니다. 일단 특정 섹터의 종목들이 급반등을 줬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섹터들은 힘이 별로 없었고, 상당히 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다소 좀 크게 올랐지만 그 외에 LG 하이닉스 등을 포함한 HBM 관련 밸류체인 이런 쪽은 상당히 또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시장이어서 다소 좀 삼성그룹의, 특히 삼성전자를 위시한 삼성그룹의 상승이 좀 다소 위안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수 단으로는 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약간의 어떤 한 고비를 좀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개인적인 수익률, 자기 계좌들의 개인들의 수익률 측면에서는 또 오늘 만만치 않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수가 다시 급반등이 나오면 역시 전자 중심으로 땡기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일부 배제하지 못한 금요일, 오늘 이틀만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일단 장중 합계율 한 15% 이상 장중 상승폭을 보였기 때문에 이틀 상승폭이 그 정도여서 일단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나름 간단한 분석도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관련해서 동고노인님, 서보윤님, 탈감님, 오제이티님, 로드만 데니스님, 김정열님, 정행신님, 이하늘님, 양말님, 미니배짱님, 김희진님, 바라밀님 쭉 들어오셨고요. 악당선님 들어오셨고, 네. 카카오 킬러님도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 사이에는 미국장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미국장 끝나고 난 다음에 코스피 야간 선물이 상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어느 정도 주가가 국내 시장에서는 지수단으로 봐서는 올라갈 것이라고 사실 상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오늘은 더 많이 하드 캐리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역시 카카오 킬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장 혼자 하드 캐리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 포텐이 일단 같이 좀 터졌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혜성님도 들어오셨고요. 추윤왕님 들어오셨고, 하루님도 들어오셨습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 이제 영하 기온입니다. 겨울로 들어섰기 때문에 두꺼운 이렇게 점퍼, 이렇게 여러 가지 두꺼운 옷들을 좀 껴내 입고 건강에 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23.4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발표를 한 영향 때문에 급등 출발한 가운데 IT 대형주, 2차전지, 셰일가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인 SOFC 관련주, 그 다음에 AI 챗봇, 보험, 피팅주, 자동차, 자율주행, 종합상사, 정유, 우주항공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견조한 경기가 또 확인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 매파적 발언, 금리 인하가 조금 쉴 수 있다, 아니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좀 지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빅테크, 특히 반도체 관련 이슈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트럼프 인선과 관련된 이슈가 되면서 특히 백신 관련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별로 좋지 못했죠. 여기에 따라서 나스닥이 낙폭이 확대됐고요. 또 만기일 이슈 때문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이슈도 그날 빠진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만기일 이슈도 일단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자, 10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4% 플러스로 이야기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파월에 이어서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약간
금리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또 이어갔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 예산 삭감을 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이 케네디 주니어가 백신 회의론자입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 일단 일부 좀 어그로를 끄는 것도 있고요. 상당히 백신에 대한 회의론자고 이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백신 관련주 등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어제 미국 시장에서 주말 사이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역시 주가들이 빠졌다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자금 유입, 일부 대형주에 대한 자금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가 상승하면서 삼성그룹주 대부분 상당히 좀 높은 확률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밸류 펀드 출시 관련 이슈 그리고 강달러가 다소 좀 진정화되면서 안정화됐죠.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환율이 다소 좀 안정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수급적인 요인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속됐던 외국인 자금 이탈이 있었는데요. 코스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33%로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점, 여기서 이제 더 많이 팔기가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 원인은 역시 삼성전자 위주의 매도세가 계속 나왔기 때문이죠. 반면 오늘 삼성전자는 급반등하고 삼성그룹주가 대부분 또 급반등을 했지만 하이닉스가 미국 이슈 등에 있어서 빅테크 관련된 약간 경계라든지 엔비디아도 3.3% 정도 주가가 하락하면서 블랙웰 서버의 과열 문제가 부각된 영향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 밴드 이런 것들이 소부장들도 오늘 반도체 별로 좋지 못했고요. 수급으로 본다면 오전 기준 외국인들은 현물 1,300억 그리고 선물은 12,000계약 이상 대규모 현선물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은 현물을 거의 다 줄였고요. 선물도 매수 규모로 상당히 줄이면서 순매수로 끝나긴 했지만 선물 규모도 순매수로 상당히 많이 줄이면서 끝났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매수세가 여전히 그래도 확대는 되기는 했습니다. 또한 국내 금융당국이 최근 증시 낙폭 과대 인식 속에서 밸류 펀드 2,000억 자금 집행 관련된 이슈 그리고 3,000억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 계획이 발표되면서 더 좀 센티적으로 시장을 좀 안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금융과 자동차, 지주, 유틸리티 등 외국인의 수급이 유효적인 전환에 상승했던 대형주들의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삼성생명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삼성생명 지분율이 10% 초과 불과 여러 가지 지분율 상승된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배당 확대의 기대도 여전히 있으면서 삼성생명 등 주가도 움직였고 삼성 SDS도 소규모 합병 관련된 이슈와 관련된 리포트, 추정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급반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전력도 3분기 양호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수익성 개선과 배당 재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여졌고요. 일본 재무장관의 구두갭 이후에 강달러가 또 안정세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1,390원 초반대까지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코스닥은 HLB 관련된 호재에다가 주식시장 투자심리 개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리면서 강세였고 2차 전지가 오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리브세나립 관련된 FDA, BIMO 실사 통과 소식에 HBF 관련 그룹주들이 강세 보이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고요. 일부 주식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주니어 지명 때문에 제약바이오 어제 이제 주식시장에 주말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특히 백신 관련주가 급락했는데 오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 바이오 등의 일부 제약바이오 대장주들도 일단 주가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일단 반당 이제 오늘 좀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슈로 오르긴 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도 긍정적인 4%대 상승폭을 보이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트럼프 트레이드 되돌림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루닛이 아스트라제네카와 AI 병리 솔루션 개발 협업 소식 때문에 의료 AI 관련주도 일단 상당히 좋았고요. 코스피는 저가 매수 유입의 장중 2%까지 반등이 강하게 나오기도 했지만 외국인들 오후장 되면서 현물 순매도 전환하면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그룹 주요 종목들이 주주하는 정책 기대감에 5에서 10% 각각의 상승폭이 보이면서 코스피 반등을 이끌었고요. 금융당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증시 상황 점검 회의에서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밸류업 자금 집행을 개시했다는 소식 이야기 나왔습니다. 지난주 하락했던 2차전지 자동차 소비재 업종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세 나타내면서 되돌림 과정이 나타났고요. 말씀드렸던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보험과 전기가스 운수장비가 강세였고요. 반면 기계와 통신업, 의약품이 약세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관련주는 뭐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지만 블랙웰의 서버 과열 소식, 이제 약간 발열 소식이 있었죠. 이것 때문에 SK 하이닉스는 한미 반도체 약세였고요.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PSK 홀딩스 등의 일부 반도체 소부장도 상당히 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IRA 법안 폐지 우려 때문에 낙폭이 확대됐던 뭐 2차 전지주는 오늘 그래도 반등이 꽤 나왔고요. 현대차와 기아 등도 자동차 업종도 일단 반등세가 강하게 나왔습니다. 특히 만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 거론되면서 만도가 급등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간암치료제 FDA 현장 실사 통과 소식 때문에 HLB 그룹주가 올라갔고, 룬닉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폐암인 대상 AI 솔루션 협업 소식 때문에 일단 올라왔습니다. 코스닥은 HLB 등의 대표 종목 급등 영향이 있었고요. 뭐 업종별로는 제약, 출판, 매체, 복제 강세였고, 반면 기타 서비스와 기계, 장비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좀 쏠림도 역시 있었고요. 특히 삼성그룹주들의 강세가 특히 두드러기 나타났고 2차 전지의 반등이 나타났고요. 에너지 관련된 에너지 뭐 장관 소식 때문에 원래 전통 에너지 관련주가 또 주가 올라오고 셰일가스, 천연가스 관련 중국들이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처럼 뭐 상당히 조금은 이슈들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주가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뭐 급반등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알고 먼저 샀지? 어떻게 알고 먼저 올랐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 그 부분들은 뭐 나중에 뭐 스토리가 밝혀지겠지만은 조금은, 뭐 이야기 나오기 전에, 공시 나오기 전에 주가들이 급등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알고 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매크로 지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 부분인데요. 자,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음영 부분들이 금리 인하 시기에 관련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의 금리 흐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점선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게 중간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이 선이 24년도 들어오면서 지금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1995년도 이후에 연준이 첫 금리 인하한 다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은 대부분 금리 인하 하기 전부터 해서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를 한 뒤에도 대부분 중간값이 빠지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 특이하게 금리 인하 한 뒤에 트럼프 영향 때문에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오히려 거꾸로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4.4%대 거의 4.5에 육박하는 10년물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 흐름은 과거하고 아주 다르게 크게 다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시장에서는 평균 회귀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역시 향후에 다시 회귀할 가능성을 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주가는 뭐 주식시장은 다소 조금은 상방 안정화가 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특이한 케이스로 올해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튀어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매크로 지표에서 이게 평균으로 회귀를 한다면 주식시장은 조금은 반등으로 좀 갈 수 있는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중국 지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의 시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인데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의외로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게 나왔다. 너무 아쉬웠다. 뭐 부족했다. 이런 평가가 되게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월 들어서 지금 플러스 전환을 하기 시작했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이게 좋아지면 뭐가 됐든 간에 우리나라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좋게 나타나면 올해 고점은 4월 11일 날 30.3인데요. 지금은 거의 20을 좀 넘어가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중국의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한국도 일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중국과 관련된 우리의 어떤 몫이 과거에 대해서 많이 빠져 있죠. 미국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 관련된 지표가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기에는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지표가 이렇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가 좋아진다는 것은 뭐 일부 경기 소비 관련주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추세라면 나쁘지 않은 분위기가 물론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첫 번째 섹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LG 엔솔이 언론을 통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본사를 둔 베어 로보틱스와 배터리 셀 공급 계약과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뭐 서비 플러스라든지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그 베어 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서비스 산업용 로봇의 원통형 배터리 이하나70을 단독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적 포트폴리오 확장이 가속화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난주에 IRA 관련된 뭐 폐지 이슈가 좀 있었긴 하지만 미국에서도 현지에서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쪽에 IRA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는 공화당 당선인이 있는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하원 의원들이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있는 지역에 이렇게 공장들이 되게 많고 그쪽에 어떤 여러 가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렇게 취업 이런 것들도 고용 같은 데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공화당 당선 지역구가 많이 있는 쪽이 어디냐면 켄터키라든지 조지아, 테네시 그다음에 미시건 이런 쪽에 흐름이 있는데 이쪽의 의견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 뭐 IRA 보조금 유지를 계속적으로 조금은 유지를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면 폐지보다는 일부 조정 정도로 아마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뭐 IRA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AMPC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자꾸 이제 폐지를 한다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 폐지보다는 약간의 뭐 수정 정도로 아마 조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것들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은 그래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츠증권에서는 2차 전지 관련된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내 셀 3사의 가동률입니다. 자, 첫 번째 LG 엔솔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한 60% 정도 수준이고요. 과거에 80% 정도 22년도 상당히 좀 좋았을 때는 80% 그에 달했는데 지금 59, 60 이 정도 수준이고요. 자, 두 번째 밑에 보여주세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분기별 설비 가동률이 이것도 거의 90%에 달했는데 삼성 SDI가 지금 68%까지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SK온 같은 경우도 22년 2분기 정도에는 거의 100%에 가까운 가동률이 나왔는데 지금 가동률이 46%까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리츠증권 이 자료를 보면 역시 배터리 제휴사들의 저조한 가동 수준이 정체된 전방수의 장기화를 의미한다고 리포트를 했고요. 내년에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 대비 14% 증가할 전망이긴 하지만 그러나 중국 시장을 제외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미국이나 유럽 기타 시장의 성장 전망이 올해 대비 한 6% 정도밖에 성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빼고 나면 성장률이 상당히 한 자리 숫자 미드 정도로 되는 거죠. 미드 싱글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연중에 배터리 업계가 경험한 설비 가동률 하향이 결국은 캐펙스와 가이던스 하향 쪽으로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25년에 다운스트림 고객사들의 가격 압박으로 갈 수 있고 그래서 기업별 재무 건전성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26년 이후에 공급자 재편 과정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시장의 업사이클이나 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이견이 없긴 하지만 내년에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도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뭐 정권 인수팀이 뭐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IRA 세액 공제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AMPC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급 중단 가능성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사업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측의 정책 확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2차 전지 관련 섹터를 불확실성을 배경으로 섹터에 대한 보수적인 접근이 역시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는 뭐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증권에서도 역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 그림을 보면 주가가 더 많이 빠지기에는 좀 하방 경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반등의 가능성 구간은 있다고 봤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밸류로 본다면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2차 전지가 가장 비싼 가격이다.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만큼 실적의 하향이 더 빨리 더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구간을 본다면 지금 역대급으로 좀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에코프로 머티나 LNF 정도의 트레이딩 정도로 공고를 했고 다른 종목들도 주가가 많이 튀어오르기보다는 일부 기술적인 트레이딩 정도 수준에서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나증권에서 역시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 그 다음 로이터 통신 자료입니다. 올려주시면
자, 노스볼트가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방 산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다만 챕터 11로 일단 될 것 같습니다. 챕터 11은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법정 관리와 분명히 좀 유사한 부분인데 챕터 7하고 다르다는 거죠. 챕터 7은 기업 회생 가능성이 부재한 기업들의 청산을 하는 게 챕터 7인데 지금 챕터 11, 그러니까 챕터 11이죠. 예, 파산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하는 법정관리 이 부분이기 때문에 완전히 파산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노스볼트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전방 산업이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파산 보호 신청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이게 만약에 또 뭐 이야기가 되면 다소 좀 글쎄요, 뭐 양면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업황이 전방 산업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나왔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조조정되면서 살아남는 자의 또 승기가 뭐 승자가 될 수 있다. 살아남는 자들은 승자가 될 수 있다.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또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자동차 부품 섹터가 상당히 급반등을 줬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향후 지속 성장 가능한 글로벌 메이커 탑티어죠. 티어 1. 5개사 현대차 그룹과 GM, 토요타, 테슬라, BYD로 압축될 것으로 봤고요. 나머지 완성차 업체는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특히 현대차 중심의 글로벌 협업 확대 과정에서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차는 GM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고 토요타와도 협업을 모색 중에 있고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테슬라와 BYD로 대변되고 있는 어떤 뭐 소수의 레거시 간의 R&D 협력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역시 글로벌 경쟁 구도 재편 과정에서 브랜드 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리면 3분기 기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영업이익률 비교를 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글로벌에서 기아가 제일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10.9%로 높았고요. 테슬라가 10.8%, 기아가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높게 나왔죠. 그리고 토요타가 10.1, 그 다음에 현대차가 8.3. 국내 기아와 현대차가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 글로벌에서도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탑티어에 속하고요. 뭐 그 다음에 리오토라든지 뭐 GM, 그 다음에 비아드, 뭐 BMW 등등이 있는데 폭스바겐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혼다가 지금 2.5%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기아와 현대차의 어떤 위상을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글로벌 탑티어에 거의 속할 정도로 가장 높은 곳에 속한다는 점도 밸류가 이렇게 뭐 4배 뭐 이렇게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현대차와 기아의 외형이 성장되고 있고 또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부품주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부 전기차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또 불거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미래차 연구개발 R&D 투자를 늘리는 어떤 선순환 구조에 있는 부품사들은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대형사 가운데서는 특히 만도가 오늘 이야기가 많이 됐습니다. 만도. 그래서 자동차 업종의 급반등 가운데 부품사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에서 만도가 특히 눈에 띄게 언급이 됐던 분위기고요. 그 외에도 뭐 현대 위아나, 한원시스템, 뭐 영신산업, 삼연, 화신 등의 자동차 부품들도 주가들이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는 자동차 업종의 주가 급반등에 대한 코멘트를 장중에 냈습니다. 결국은 뭐 주가 상승 요인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주주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 미국과 중국발의 자율주행 기대감이 역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를 끌어올렸다 일단 봤습니다. 11월에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주주하는 정책 발표가 있을 걸로 보이고 12월에는 기아에 주주하는 정책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로보택시 규제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에서 허용 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 걸로 보이는데 미국 시장의 로보택스 허용 대수가 현재 2,500대에서 약 10만 대까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삼성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하웨이와 체리 자동차가 공동 개발한 럭시드 차량의 주문이 급증하고 있고요. 럭시드 R7에는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인 ADS 3.0이 장착되어 있는데 여기 자율주행 레벨 2++가 이게 기술이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평가를 했고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래서 미중 자율주행 경쟁에 대해서 역시 AI 기술 서비스 경쟁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테슬라 웨이모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웨이모 같은 경우는 역시
로보택시 허용 대수를 10만 대까지 늘려주면 경쟁력 있는 가격에 즉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역시 글로벌리 현대차밖에 없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이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의 수혜주로 거론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로보택시 허용 대수가 늘어나는 데에서 공급을 할 수 있는 현대차 이 부분이 좋을 수 있다 이야기 나오고 더군다나 만도 같은 경우도 북미 전기차 업체와 중국 SDV 솔루션 업체의 브레이크, 조향, 서스펜션 독점 납품 업체로 성장 중에 있기 때문에 HL 만도가 수혜주로 거론된다라고 삼성증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메리츠증권에서도 만도 관련된 업데이트를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로서 일단 만도를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만도의 주가 수준에 급등이 나오는 것도 이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차 그룹의 주주하는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조만간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 기대감도 역시 여기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입니다. 오늘 관련된 SOFC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 1기가와트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공급을 하는 계획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파이퍼 샌들러는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공급 계약에 힘입어서 큰 상승이 예상된다고 보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를 2배나 올렸습니다. $10에서 $20로 목표 주가를 더블로 상향 조정을 했죠. 자, 그리고 파이버 샌들러는 AEP가 100메가와트의 연료전지를 주문했으며 내년엔 추가 주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고요. 이 계약의 규모가 매우 크다고 평가하면서 장비만으로도 약 $30억, 3조 9천억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에서 블룸에너지는 59.19% 급등세를 기록했죠. 거의 60% 가까운 하루 만에 주가에 대한 상승이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한선 엔지니어링, SK 이터닉스, 두산 퓨얼셀, 범한 퓨얼셀, 아모센스 이런 종목들이 주가들이 상당히 좋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SOFC 관련해서는 간간히 한 번씩 나옵니다. 고체 관련된 연료전지가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는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룸버그 에너지가 아니고 블룸 에너지입니다. 네, 왈왈님. 네, 제가 아까 잠깐 블룸버그 에너지라고 정정을 드렸죠. 블룸 에너지.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 들어가죠. 네 번째 섹터는 일부 오늘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3%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AMD도 2.8, TSMC도 1.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8 이렇게 빠졌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엔비디아 실적이 3분기 현지 시간 20일이니까 아마 한국 시간으로 21일인가요? 대충 나올 것 같은데 블랙웰 시리즈에서 또다시 결함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 블랙웰 관련된 약간의 지연 이슈도 있었지만은 다시 블랙웰 최대 72개의 칩이 탑재대로 설계된 서버렉에 연결될 경우에는 과열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서 이게 서버렉 공급업체에 설계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글이나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고객사 납품이 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왔죠. 블랙웰은 말씀드렸듯이 앞서 발생한 설계 결함 문제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출시가 연기된 바가 있고요. 당초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 블랙웰 시리즈 출시를 계획했지만 설계 결함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양산 일정이 약간 지연됐고 업계에서 내년 초에 본격적인 출하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 때문에 역시 SK 하이닉스가 오늘은 주가가 제법 빠졌고요. 한미반도체나 테크윙, 에이직랜드 등등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늘 주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금요일 날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결의를 하면서 금요일 날 8% 주가가 올라왔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상당히 높은 7% 이상의 장중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 결정 등 때문에 일단 저점에 대한 어떤 상당히 하방 정신을 두고 이틀 동안 장중 수익률을 본다면 이틀 동안 상승폭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KB증권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의 PBR 한 배의 역사인데요. 이 왼쪽에 보십시오. 왼쪽에 보시면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스로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14년, 2015년, 2018년, 2024년 이렇게 보이는데 대부분 2014년, 15년, 18년, 24년 모두가 PBR 한 배 미만으로 떨어진 주가 부분이 있었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제 2024년에 PBR 한 배 떨어진 건데요. 거의 한 0.84배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PBR 한 배 미만에서
역시 최후의 보류인 가격은 한 49,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49,900원 정도까지 주가 빠진 이후에 주가 그 다음에 급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PBR 1배 미만으로 갔던 게 2014년, 15년, 2018년, 2024년 정도였는데 삼성전자 관련해서 KB증권에 따르면 최악의 사례로 이야기됐던 2015년도에도 PBR 1배 미만으로 빠졌다가 바닥에서 거의 주가가 25% 급반등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자료 보여드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률 스프레드인데 지난 10월, 11월 지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초 대비 수익률 스프레드가 거의 최악의 수준까지 빠졌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빠지고 하이닉스 뭐 빠지지 않거나 아니면 덜 빠지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 빠질 때 하이닉스가 오르거나 이 수익률 스프레드가 벌어진 게 올해 연간으로 봤을 때 최악의 경우까지 다시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레드가 벌어진 게 최악의 경우였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의 약간의 반등 그리고 하이닉스의 하락 이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일단 스프레드가 약간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졌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 스프레드를 줄이기 위한 삼성전자 관련된 뭐 상승, 하이닉스가 쉬어가든 빠지든 이런 쪽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메리츠증권 자료입니다.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계획과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2015년도 10월 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대비 6% 정도 자사주를 매입을 하는 거였고요. 2017년 1월 같은 경우는 2.9% 자사주 매입을 시가총액 대비 하는 겁니다. 올해 11월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 2.8%를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내 뭐 우선주 비율도 뭐 일단 10.6%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당시 ROE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조금은 당시에는 12%, 15%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7.9% 정도로 ROE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이렇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지분 변동이 좀 있었다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삼성전자 주주환원 기간의 주가 상승률 추이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2015년 10월 달에 엘리엇 주주 제한 때문에 이때 주주 환원 기간이 나타났습니다. 아마 자사주를 그때 매입 총액이 11조 3천억 정도를 산 것 같은데 이때 보시면은 주가 상승률이 14.2% 한 15% 정도 올랐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는데 이때 같은 경우는 주가가 26.4% 정도로 급등했습니다. 아까 KB증권이 이야기했던 최악의 경우가 이때인데 그때는 정말 안 좋았어요. 업황도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아무튼 그때 주가 상승률은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26.4% 거의 25% 정도 주가가 올랐죠. 그래서 3개년 주주환원 계획 발표를 하면서 그때 주가가 급등했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했는데 과연 뭐 낮게는 뭐 한 15% 언저리 그리고 높게는 한 25, 6% 정도 주가들이 오른 그때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얼마나 오를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가 부양 의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하방은 분명히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추가적으로 주가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여지나 주가 반응은 서서히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적으로 10조 원의 본사현금이 추가로 주주환원에 쓰인 만큼 아마 기존에 강조했던 효율적이고 유연한 설비 투자 집행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반응했고요. 일단 HBM이나 일단 불필요한 뭐 다른 부분, HBM이나 미래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이외에 정말 불필요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투자를 덜어내면서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 복원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 더 가소가 될 거로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25년도에는 약간 뭐 추가적인 반도체 산업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V자 반등 바로 막 날아가는 것보다는 역시 좀 점진적인 회복세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자사주 매입은 하방을 좀 막아주는 그런 근거가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정말 많이 오르려면 경쟁력 복원, 그러니까 뭐 HBM이 됐든 이런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 복원에 대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 외에도 결국은 지난번 3분기 관련된 실적 발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11월 이후에 뭔가 기술적인 개발, 뭐 어떤 뭐 진척 아니면 뭐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좀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뭐 발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살짝 있었기 때문에 자, 어떤 의미 있는 진전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가 11월, 12월
중에 만약에 나온다면 자사주 매입의 이 시기는 굉장히 조금은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가가 또 한번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그건 아직은 소설입니다만 일단은 주가 하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자가 어떤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뭔가 11월, 12월 중에 추가적인 기술적인 어떤 진전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자사주 매입은 의미 있는 타이밍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그거는 저희가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추후에 그런 게 있을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조금은 하방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쨌든 오늘도 기관 얘기들은 좀 팔았거든요. 단기에 한 15% 정도 올라오니까 살짝 파는 것도 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것은 분명히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확인될 수 있는,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DS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하나 냈는데요.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된 주요 쟁점 관련된 이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총 4조 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했었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자사주 매입 소각이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고, 자,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일부 해결되는 것들이 뭐냐면, 자, 총수 일가의 담보대출 유지 조건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보면 홍라희 여사 같은 경우는 58,300원, 이부진 사장은 63,100원, 그리고 이서진 대표는 58,700원을 상회해야 된다라고 DS투자증권에서는 일단은 관련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꼭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제가 파악했을 때는 삼성전자 주식 말고도 삼성물산이라든지 다른 주식을 또 담보로 추가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담보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전자만 놓고 보면 뭐 이런 숫자가 혹시 나올 수도 있겠지만 DS투자증권의 평가인데, 근데 뭐 삼성물산이나 다른 담보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또 들어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글쎄요, 뭐 그 삼성전자 자체로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담보력의 문제가 당장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난주에 그런 식의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게 뭐 당장 뭐 담보력이 떨어져서 뭐 반대매매 뭐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상당히 좀 추가 주식 관련된 종목이 추가 주식으로 아마 담보력을 높이면서 이 담보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방어를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뭐 빠져서 뭐 담보력이 부족해하고 반대매매 리스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기사가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상속된 납부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뭐 분위기로 가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삼성전자는 최소의 향후에 19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가능성을 DS투자증권에서는 일단 언급을 했고요. 소규모 합병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63%로 매우 낮은데 사실상 삼성물산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본다면 지배력 유지에 좀 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 SES, 삼성전자 소규모 합병을 한다면 삼성 SES의 일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더욱더 증가될 수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가정을.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하락 그리고 삼성 SES 주가 상승이 맞물리면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력이 상승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그것들 관련해서 DS투자증권에서 약간 지유사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일부 코멘트를 가지고 이제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자, 이건 하나의 뭐 가정일 수 있겠습니다. 가정일 수 있는데, 뭐 그런 관련된 이슈가 오늘 좀 시장에서 뭐 어떤 뭐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리포트가 나온 덕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삼성 SES의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높게 오늘 올라왔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런 뭐 글쎄요, 가정도 일단 시장에서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내년에 해외 시장 모멘텀이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면서 화장품 그리고 음식료, 소매 유통 관련주가 일단 오늘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상상인증권에서는 보고서를 통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계부채 그리고 수출 불확실성의 영향 때문에 내수회복 가시화 시점에 대한 눈높이는 낮추어할 것을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내년에도 해외 시장에서 약진하는 섹터 종목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역시 한국 소비재 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해 볼 만한 시장으로서 미국과 중국, 인도 이렇게 관련된 시장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일부 음식료, 화장품 업체들의 시장 진출, 해외 시장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고 아직까지도 성장 지속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쪽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중국 시장은 아직은 경기 부진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또 경기 부양책들을 역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강력한 내수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면 25년 업종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률 비교인데요. 보시면은 음식료가 매출이 올해 대비 4.4%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9.4% 성장할 것으로 봤고 화장품이 올해 대비 매출이 6.2%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은 21.5% 화장품 섹터에 대한 강한 반등을 또 이야기를 했고 유통 같은 경우는 매출이 2%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은 올해 대비 20.5%나 급성장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음식료, 유통이 영업이익률 성장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가능성에 대해서 상상인 증권에서 오늘 리포트를 냈고요. 이에 따라서 K푸드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고 해외 매출 역시 좋아질 거로 보고 있고 화장품도 역시 중국뿐만 아니라 비중국향 실적에 대한 시장 과도한 기대치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인디브랜드 중심의 수출호조 업황에서 안정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코스피와 화장품 생활용품 업종 지수 12개월 포워드 PER 비교인데요. 여기 보시면 약간 푸른색, 하늘색만 좀 보십시오. 하늘색 보시면 역시 코스피 관련된 PER은 아래쪽에 있지만 화장품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거의 지금 2012년 1월 달부터 봤을 때 역시 한 12개년 정도 쭉 놓고 봤을 때는 화장품 업종의 12개월 포워드 PER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게 22년, 23년 넘었을 때 그때 바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올라가면서 약 20배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도 15배 수준 밑으로 지금 빠져있는 화장품 업종 12개월 포워드 PER이 거의 역사적 저점까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과 그다음에 일부 화장품 그리고 소매유통, 편의점 관련주가 오늘은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도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글로벌 점유율 확대의 이상무 이렇게 리포트를 했고요. 역시 최근에 최악의 분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게 수출 둔화 우려와 그다음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업황 최악의 부분들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최악의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이야기를 받고 KBD 수출은 역시 최근까지 역사적 최고치를 계속적으로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재한 경쟁력 때문에 동남아, 유럽 등의 다양한 국가로 확장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UAE 같은 경우도 역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로 확장되면서 점유율 확대가 역시 불변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업태별 핵심 종목을 제안하면서 하나증권에서는 역시 브랜드스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을 탑피로 들었고 그 다음에 VT 뭐 이런 쪽으로 들었고요. 유통사 같은 경우 역시 실리콘2 너무 싸다 이야기를 했고 대형 ODM사 한국콜마 뭐 코스맥스 이런 쪽도 역시 대형 ODM사도 역시 좋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6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에너지 장관으로 석유기업 CEO인 크리스 라이트를 지명했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견해를 지닌 화석연료 전도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 관련된 업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요.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 파쇄법인인 프래킹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리버티 에너지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경영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셰일가스 관련돼도 상당히 좋았고 화석연료 확대 구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관련된 일부 뭐 정통 에너지주라든지 LPG 관련주, LNG 관련주, 셰일가스, 도시가스 관련 에너지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도 자원개발 관련된 테마 관련해서 뭐 종합 상사라든지 이런 쪽도 상당히 주가가 오늘 주목을 받았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입니다. 트럼프 인수팀에서 교통부 최우선 순위로 완전 자율주행, 연방법 제정 소식 등에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주가 주가 올라왔는데요. 자, 그 다음 헤드라인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팀이 이렇게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해서 상당히 그 룰, 여러 가지 법제 제재안을 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연방 차원의 프레임워크 개발을 교통부의 정책 우선 수준으로 추진할 임무를 찾을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후보 중에는 우버 테크놀로지 임원 출신인 에밀 마이클, 미주리주 샘 그레이브스, 그 다음에 하이원 의원 등이 있고요. 루지애나주의 가렛 그레이브스 의원 등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불거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제정될 규칙이 인간의 통제 없이 자동차를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머스크에는 또 일론 머스크는 직접적 이익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스페이스X가 주식 공개 매수에서 기업 가치 350조 원 평가 소식에 우주항공주가 역시 올라왔습니다. 12월 기존 주식을 한 주당 $135, 18만 9천 원에 매각하는 공개 매수를 진행할 예정으로 스페이스X가 알려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스페이스X가 전체 기업 가치가 2,500억 달러, 약 350조 원 정도 규모의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상당히 기업 공개 관련된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한편 한국의 우주항공청도 세계시장 10% 420조 원 달성 2045년을 목표로 R&D 위주로 이루어진 정책을 산업 육성을 변화시키고 정부 출연원 중심으로 진행됐던 R&D 등을 민간 주도로 바꾸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련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은 공개 매수 관련된 스페이스X 관련도 그렇고 하나 또 내일인가요? 19일이죠. 하나 또 쏘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이 또 역시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일정상으로 이렇게 하나가 또 있죠. 내일. 그래서 미리 선반영됐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백신 음모론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있으면서 제약바이오와 약세를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면 HBL 그룹주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간암 신약 미국 FDA 현장 실사 통과 소식 등의 급등세가 나타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 3조 5천억 달성 자신의 자사주를 수시 매입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4% 정도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지만 리가켄 바이오가 오노 약품공업 실적 발표에서 관련된 공시사항이 되면서 마일스톤 수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거는 자세하게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 보시면 아마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정부가 알루미늄 관련된 세급 환국 폐지 소식 등의 비철 금속이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나스닥 이전 상승 소식에 AI 수혜주인 팔렌티어가 급등하면서 AI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주가가 좋았다는 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see you.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